안녕하세요, 여러분. 방학은 즐거우셨는지요? 겁나 빠르죠, 방학. 방학이라는 게 원래 좀 빨라요. 개학도 빠르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2학기는 길 거니까요. 엄청 길 겁니다. 겨울방학 안 와요. 왜냐고요? 니네 졸업이거든요. 졸업하면 방학이 없죠. 졸업생이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해볼까요? 너 꺼져주세요, 제발 좀. 자, 이번 시간은 해야 될 것, 정확히 얘기하면 2학기 시작하는 것은 일단 5단원인데요. 5단원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경제 파트에서 이제 좀 국제적인 파트로 갑니다. 아시죠? 내용은 앞에 단원 4단원보다는 좀 쉬워요. 그리고 이해를 했다면 상당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국민경제와 국제거래, 국내 국내 총생산의 이해 파트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GDP라는 게 나와요. GDP. GDP가 뭘까요? GDP. 영어로는요, Gross Domestic Product. 맞을 거야. Gross Domestic Product 맞을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합친 것을 GDP라고 합니다. 예?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통 요 일정 기간은요, 항상은 아니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1년을 의미합니다. 1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을 다 합치면 GDP라고 해요. 최종 생산물만이에요. 여기서 또 중요한 말 있죠? 최종 생산물만. 이걸 왜 알아야 되는데요? 간단해요. 그 나라가 잘 사는지, 아니면 그 나라가 어떤지, 얼마나 경제가 발전돼 있는지, 요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얼만큼 생산됐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생산됐는지를 봄으로써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외에도 많아요. GNP, GNI, PPP가 있거든요. PPP. GNP는, GDP 같은 경우는 지금요, 일종의 나라 안에서 생산된 거잖아요. GNP는 국민들의 총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 사는 사람까지 포함이죠. 뭔 소리냐면요,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 GDP라는 건요, 국내 총 생산이에요. 국내. 즉,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들의 총합이에요. 그러면요, 자, 영민이가 아랍에미레이트에 가갖고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저는 국내에서 생산된 걸 만든 건가요? 아니면은 외국에서 생산된 걸 만든 건가요? 외국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산한 것, 제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뭔가 해서 돈 번 거는 GDP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왜요? 국내에서 한 게 아니니까. 반면 터키 아이스크림 파는 아저씨가 우리나라 와갖고 터키 아이스크림 팔았어요. 요거는 GDP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왜요? 외국인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안에서 했으니까. 그쵸? 이거는 GDP가 돼요. 반면 요 GNP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가를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영토를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제가 외국 가서 벌어왔어도 GNP엔 들어가요, 저는. 국민 총소득이라. 국민 총생산이라. 반면 터키 아저씨가 터키 아이스크림을 팔면 우리나라 GDP엔 들어가겠지만 터키 국민이니까 터키 GNP엔 들어가요.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GNI는요, 아까 GNP는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요, Gross National Product고요. GNP가요. GNI는 Gross National Income이에요. 그러니까 인컴, 소득이에요. 이거는 국민 총소득. 요거는 GNI라고 불러요. 국민 총소득이에요. 이건 소득. 이거는 생산. 그냥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알아만 주세요. 근데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뭘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는 거 좋아하거든요. 자, PPP도 있거든요. PPP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내가 돈을 번 걸로 얼마나 쓸 수 있느냐, 구매력을 평가하는 걸 얘기해요.
뭐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GDP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 요 세 개가 포인트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있구나.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합치면 GDP다. 그래서 일정 기간은 보통 얼마다?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해 새롭게 생산된 것만을 포함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작년에 생산된 건 2020년 GDP고요. 금년에 생산된 건 2021년 GDP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 아까 다 설명했죠? 한 나라 안에서예요. 그래서 생산자의 국적을 따지지 않아. 따지는 건 GNP하고 GNI야. 요거는 국가만 봅니다. 영토만 봐요. 영토 안에서 생산된 모든 것들은 다 GDP에 들어간다. 그리고 최종 생산물만 들어가요. 에이, 뭔 개소리야. 자, 중간 생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산된 가치만 포함한다. 이건 뭔 소리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 과자를 만든다고 칩시다. 쌀 과자. 자, 쌀 1kg을 생산하는데 얼마가 생산됐느냐? 이게 뭐 쉽게 할게요. 100원이 들었어요. 100원이. 그래서 이게 쌀이야. 쌀을 도정이라고 하죠. 이거 겉에 껍질 까고 먹을 수 있게 만들고요. 이거 도정 작업. 도정을 해서 이게 500원이 됐어. 똑같아요. 계속 1kg입니다. 근데 요거를 빵 공장에서 가져가서, 쌀과자 가게. 쌀과자 공장에서 가져가서 이 도정된 쌀을 쌀과자로 만들었어. 그래서 요게 2,000원이 됐어. 다 원이다, 이거. 과자 공장. 요거를 마트에 가져가서 마트에서 3,000원에 팔아. 자, 그럼 여기서 최종 생산물은 뭘까요? 바로 마트에서 판 3,000원이 최종 생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GDP 안에 얼마가 들어간다? 3,000원이 들어가요. 그럼 요건요, 처음에 이거 100원, 500원, 2,000원 어디 갔어요? 이건 중간 생산물이에요. 최종적인 쌀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거쳐나간 중간 생산물이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가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되고 있죠. 증가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색깔 좀 바꿔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100원에서 500원 잠깐 아니 됐다. 자 100원에서 500원이 됐잖아요. 처음에 생산했을 때 100원이었는데 이걸 도정해서 500원이 됐잖아요.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얼만큼 증가했어요? 400원 증가했죠. 그리고 도정한 것을 쌀과자 공장에 가져갔지요. 그러면서 가치가 얼마가 증가했어요? 500원이 2,000원이 됐잖아요. 1,500원이 증가했죠. 그리고 2,000원짜리 쌀 공장에서 만든 과자를 마트에서 가져갈 때 얼마가 증가했어요? 1,000원이 증가했죠. 가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치가 증가한다. 정확히 하면 가치를 더한다. 가치를 더한다. 이거를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한자로. 자, 영민이 배에는요, 살이 더해졌죠? 더하다. 이거를요, 말이 좀 그렇다. 자, 더하다는요, 부가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부가라는 말이 더하다라는 거예요. 즉 나한테 살을 더하면 부가 살이 되겠죠. 젠장할. 자, 반면 요거는 가치가 더해졌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부가가치라고 할게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400원, 1,500원, 1,000원이 붙어서 최종적으로 3,000원이 된 거예요. 이해 안 가요? 이해 안 가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0원에서 시작했다고 치면요. 100원의 부가가치가 생겼던 거잖아. 그럼 100원, 400원, 1,500원, 1,000원. 다음은 얼마가 되는지 알아요? 3,000원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부가가치를 전부 다 더하면 최종 가격이 됩니다. 0원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쌀을 생산했으니까 0원에서 100원이 됐잖아요. 100원에서 400원 더해서 500원, 500원에서 1,500원 더해서 2,000원, 2,000원에 1,000원 더해서 3,000원. 최종 가격은 얼마였어? 3,000원. 부가가치의 총합은 최종 생산물의 가격과 동일합니다.
하시고요. 그래서 가치는 시장 가격에서 거래된 것만 측정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1년 동안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격을 모두 합치면 뭐라고 한다? GDP라고 한다. 중간 생산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요, 하나의 GDP로 합치게 되면 우리나라가 금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얼마야, 이게? 1조 달러네요. 1조 8천억 달러가 됩니다. 이게 100만 달러부터 시작했거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내가 억이 됐냐, 설마? 자, 1조 8천억 달러만큼의 가치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GDP가 비슷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캐나다가 있고 러시아가 있죠. 캐나다, 러시아가 비슷한 거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GDP를 가진 건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일본, 4위 독일 순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여기 이탈리아를 제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몇 년 안에 제껴봅시다 한번. 자, 그럼 이 GDP를 알면 뭘 알 수 있을까요?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외에도 뭐 GNP 아까 얘기했죠. GNI, PPP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만능은 아니야.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귀엽고 깜찍하지만 여친이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쵸. 하여튼 뭔가 결점이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요. 그럼 국내 총생산에도 한계가 있겠죠. 그 한계가 무엇이냐? 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 서비스 가치만 집중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시장에서 거래 안 되는 게 있나? 많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중고요. 우리가 당근마켓에서 이렇게 서로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중간에 새롭게 생산된 게 아니잖아. 그쵸? 있던 게 거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고 거래는 GDP 안 들어가요. 또한 가사, 엄마가 열심히 일하고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집안일을 무악 했을 때 이거를 가치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 최종 생산물이 얼마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왜?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측정할 수가 없어요. 또 암거래 시장, 몰래 뒤로 거래되는 거 있죠. 암시장이라고 불러요. 보통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거. 그 해에 마약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해에 만들어진 마약은 GDP에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시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 얼마에 거래되는지 몰라. 그래서 GDP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국민의 삶의 질을 알기 어렵다. 자, 아까 기억나요? 보시면 대한민국이 러시아하고 캐나다하고 비슷한 GDP를 가졌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호주보단 우리가 앞서요. 근데 우리 호주보다 잘 살아요? 행복한가요? 잘 모르겠죠.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몰라요. 세계 4위 독일 있죠.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GDP가 2배가 넘게 많아요. 거의 3배급 가까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는 물가가 싸요. 우리나라 또 10,000원이면 많은 걸 살 수 있대요. 그러면요, 이걸로 알 수 있을까요?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좀 떨어지면 브라질 있죠. 브라질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압도적으로 비싸요. 압도적으로 비싸서 그 사람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삶의 질. 그러니까 이걸로 먹고 살만 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요? 1인당 GDP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고요. 삶의 질을 알기 어렵다. 그리고 빈부격차 정도를 알 수가 없어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겠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아요. 그쵸? 아무리 소득이 높다고 해도 GDP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 많고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빈부격차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인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GDP 높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잘 사는 사람 수이 100위 안에 인도 사람들 10명 정도 들어가 있어요. 겁나 잘 사는 사람 잘 살아요. 근데 전체 인구의 40% 정도는 빈민이래요. 브라질도 그랬고요. 15위 보이죠? 15위 멕시코는 더 심해요.
엄청나. 전 세계에서 5손가락에 들어가는 부자 중에 한 명이 멕시코인이에요. 근데 국민의 40%는 빈민이에요. 즉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 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오늘 수업이 좀 늘어지고 길어졌는데요. 첫날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음번엔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추가적인 설명 시작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아니, 조금 이따 봐요. 안녕.